자, 이번에는 교과서 40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별로 어렵지 않죠? 40페이지입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날 여행에 대한 소감이 쭉 전개되고 있어요. 자, 다음 날 저의 여행은요, 시작됩니다. 어디로부터요? 말바위 안내소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이 말바위 안내소는요, 어디냐면은 북악산 아래쪽에 있는, 북악산 기슭에 있는 말바위 안내소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산은요 굉장히 가팔라요. 그래서 저의 이 진행 과정은요 일단 예상했던 것보단 더 느려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산이 이렇게 가파르니까 천천히 움직였겠죠. 자, 하지만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습니다. 뭐가요? 제가 발견하기까지 말이죠. 무엇을 발견하느냐? 제 스스로가 굉장히 장엄한 광경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까지 얼마 걸리지 않았대요. 어디로부터요? 342m에 이르는 정상에서 서울의 멋진 장면을 봤겠죠? 이런 걸 알기까지 오래 걸리지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find라는 동사는 우리가 보통 삼형식으로 많이 쓰긴 하는데 여기처럼 오형식으로 많이 써요. 그렇죠? 목적어 나오고 목적보 나옵니다. 특히 이제 목적보 같은 경우는 형태 굉장히 조심해 줘야겠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gazing이라고 하는 현재 분사 쓰였다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목적어 자리에 myself라고 하는 제기대명사가 나옵니다. 이 제기대명사 나왔을 경우에는 항상 주어와의 관계를 보셔야 돼요. 이 목적어의 주어 부분과 이 동사죠. found. 동사의 주어 부분과 동사의 목적어 부분을 보셔야 돼요. 무조건 주어랑 목적어 비교한 게 아니라 이 목적어가 걸려있는 동사의 주어랑 비교하는 겁니다. 이 두 개가 동일한 녀석이라면은 목적어 자리에는 반드시 단순한 목적적 대명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처럼 제기대명사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미라고 하는 목적격이 나오면 절대 안 되겠죠. 자, 거기서 저는 얼마의 시간을 쓰게 됩니다. 뭐 하는데요? 아주 멋진 놀라운 서울의 파노라마를 보는데 시간을 쓰게 되고요. 이 놀라운, 이 끝없는 높이 솟아있는 건물들이요. 내 아래쪽으로 쭉 뻗어 있게 됩니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특히 여기처럼 with 명사 혹은 대명사 ing, ed처럼 이런 구문이 나오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 이건 보통 우리가 with 동시상 혹은 with 분사구문이라고 불리는 구문입니다. 이처럼 with 다음에 명사 대명사 분사인 ing와 id 혹은 형용사 혹은 부사라던가 혹은 아니면 전사가 나올 때도 있어요. 이렇게 이루어져 있을 때 해석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with는 and로 보시면 되고요. 명사, 대명사 부분은 주어로 보시면 되고 뒤에 나오는 ing, d 형용사 부분을 서술어 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간단하죠? 해석하면요. 저는 일부 시간을 놀라운 서울의 파노라마를 보는 데 썼고요. 그리고 이 서울에 끝없이 높이 올라가는 건물들이요. 제 아래서 쭉 뻗어지게 됩니다. 라고 해석해주면은 간단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당연히 이제 이 분사가 나오는 부분의 경우에는 이 ing가 나왔을 경우에 ed 혹은 e가 나왔을 때 ing와 비교하시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 심장이 뛰면서 저는 계속해서 저의 여행을 계속했습니다. 어디에서? 성의 성벽의 어떤 부분에 대한 저의 여행을요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성은요 어디에 있나 봤더니 인왕산에 있는 성벽이래요. 인왕산에 걸쳐 있는 성벽 구간을 계속 걸었는데 또 콤마 위치가 나오죠. 마찬가지로 이 콤마 위치는요 앞에 나오는 인왕산을 보시면 돼요. 이 인왕산은요 뭐로 유명한가 봤더니 다양하고 독특한 암석 형성으로 유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with my heart pumping이라고 하는 with 금상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역시 펌핑의 형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특별히 인상을 받았습니다. 혹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뭐에 대해서? 엄청난 크기와 독특한 이 선바위의 모양에 대해서 감명을 받았습니다. 혹은 명상하는 승려바위라고 하는 선바위라고 하는 어떤 명칭의 원래 뜻이 명상하는 승려바위래요. 이런 독특한 모양에 대해서 감명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이 길은요 갈라지게 되는데 원래 벽에 있었던 오리지널 루트 뭐로 보시면 돼요? 그냥 원래 있던 터라고 보시면 되겠죠. 원래 경로에서 갈라졌지만 저는요 그 길에 다시 합류하게 됩니다. 어디에서? 이런 장소에서 말이죠. 어떤 장소냐? 예전에 돈이문이 있었던 장소예요. 이 돈이문은 주요 성문 중에 하나였대요.
주요 성문 중에 하나였었던 돈이문이었었던 장소에 합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됐죠? 그 길은 다시 이 길의 원래 루트로부터 갈라지게 됐는데요. 하지만 저는 주요 문 중에 하나였었던 돈이문이었었던 곳에 재합류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왓 같은 경우는 항상 조심해야 될 게 뒤에 불안정장이 나오기 때문에 왓이 나오는 경우는 항상 그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비록 이 도니 지문은요 1915년에 파괴되긴 했지만 그 사이트, 그 장소, 그 터는요 지금 표시되어 있습니다. 모해에서 나무와 유리로 된 어떤 테라스 혹은 계단식 단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자, 마침내 저는 되돌아오게 됩니다. 현대 서울로 되돌아오게 돼요. 자, 비록 저의 발은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로 상쾌함을 느끼게 돼요. 뭐한 이후에 워킹이죠. 이 걷는 다음에 정말로 상쾌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디에 따라서요? 도시의 어떤 지붕을 따라, 지붕이니까 꼭대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도시의 꼭대기를 따라 걸으며 그리고 그토록 놀라운 광경을 보고 나서 굉장히 상쾌한 느낌이 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애프터 뒤에 걸리는 워킹 앤 테이킹이라고 하는 어떤 병렬 구조도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